저는 중학교 때 강남 8학군이나 수정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학, 영어, 과학에 대한 선행진도를 마친 예비 고1입니다. 저는 용인 외대부고에 진학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에 진지한 상담 후 나름 이 지역에서 아웃풋이 좋은 일반고를 가서 일반고를 갈 계획이었는데 일반고가 서울대 17명, 의치대 3... 누적이겠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어요. 예. 아웃풋이 좋아도 일반고는 일반고입니다. 예, 그리고 상위권을 노려 학종으로 대학교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지망에서 떨어지고 2지망 떨어져서 정말로 후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전교 1등을 해도 제가 목표로 삼는 대학 곳에 도달하지 못하여 정시 파이터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도대체 얼마나 후지길래 도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1등급으로 따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목고가 아닌 이상. 요즘에 특목고도 같은 1등급으로 따지는데 이런 소설을 써갖고냐? 이런 학교들이 어딨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네. 오히려 후진고등학교에 자기가 이 정도로 우수한 인재라고 썼으면 가서 1등급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수시로? 미치겠다. 미치겠어. 네, 안녕하세요. 류튜입니다. 앞전에 이제 사연들을 좀 몇 가지 읽고 있는데요. 정시 파이터 하신다니까 정시 파이터에 대한 정보를 좀 줘야 되겠죠. 지금이 2020년 7월이거든요 고1, 고2 친구들이 알아야 될 탐구 과목 선택, 그 다음에 정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구 과목 선택할 때 문과 친구들은 미안한데 좀 옆으로 밀어놓을게요. 왜냐면 문과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하기 상대적으로 쉽고 또 어렵지 않은 과목을 선택해서 등급을 잘 맞으면 돼요. 원래 시스템이 그래요. 탐구 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기 쉬운 과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경제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하고 맞으면 선택하는 거고요. 이과 친구들, 이 친구들이 문제가 돼요. 이과 친구들은 전문 종목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전기화학,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쪽을 하나 물고 가면 좋은데 요즘에는 생명지구과학만 물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고1 친구들이나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랑 생명 한 과목만 해도 뭐 공학 계열의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번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과탐 과목 선택할 때 과탐 2과목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3과목 선택하는 게 맞다. 자기의 목표를 얘기한 다음에 나 과탐 이거 선택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얘기한 다음에 나 과탐 이거 선택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냐면 본인의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때도 본인의 정보를 전혀 안 줍니다. 본인의 정보를 주시는 분들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주는데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안 주고 맨날 뭐가 좋고 뭐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워지죠. 질문 방식이 좀 잘못된 거고요. 이공계 친구들한테 왜 3과목을 하라고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3등급 말에서부터 4, 5, 6, 7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이과를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고 이미 다 나왔고 결정 기간이 끝나갈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한 10 몇 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과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전체 20% 30%밖에 안 될 정도로 이과의 비율이 작았거든요. 놀리기도 했어요. 뭐 공장 가냐 뭐 이렇게 놀렸는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뭐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문직으로 빠지거나 IT 쪽도 기계 쪽도 화학 쪽도 커지면서 실제로 회사에서 문과 쪽의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또 안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최근래에는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공채라는 걸 했어요. 공개 채용을 해서 백지 상태의 대졸자들을 뽑아서 가르쳐서 이렇게 점점 회사에서 키워나가는 형태로 했다가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상시 채용이라는 걸 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뭐 대학원 졸업 이런 친구들을 뽑아서 경력직들을 뽑아서 자기의 필요한 인재를 이렇게 유동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공계 또 이 친구들 중에 대학원 졸업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뽑지를 않으니까. 근데 문과는 대학교를 나온다 그래서 전공이 또렷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현재 5대5에서 또는 더 많아지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도 보면 이과 애들이 좀 더 많아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못 먹어도 고 이런 것처럼 못 먹어도 이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과로 가라 그러고 등 딱 떠미니까 애가 딱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물리 보니까 못할 것 같아. 화학 보니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생명지구과학은 뭔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지구과학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이렇게 해서 등급만 잘 받는 세팅을 이과 애들한테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지방대 가라는 거냐? 아니요.
전공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리나 화학 하나는 끼고 있어야 돼요. 생명공학자가 되든 뭐하든 화학하고 생명은 세트가 맞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물리보다 커요. 그래서 화학 생명을 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전에 물리는 원체 어렵고 화학이 수능에서도 좀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니까 화학이 가성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막 몰렸었어요. 그래서 화학 문제를 한번 탁 칩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화학이 어려워져요. 화학이 어려워지는 방식이 뭐냐면 양적 관계나 이런 거에서 한 문제 정도를 시간 안에 못 풀 정도의 문제를 줘요. 2점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2분에서 1분 50초, 1분 30초 이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3점짜리 같은 경우는 5분 정도에서 8분 정도 걸리는 문제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고등학생 상위권의 친구가 14분, 15분 정도에 풀 수 있게 줘버리니까 극상위권 애들은 풀지만 일반적인 애들은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문제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학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가요, 애들이. 왜냐하면 요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막 해줘요. 야, 이래 어쨌대더라 선배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생명 쪽에서 한 번 더 쳐줍니다. 유전에서 쳐주죠. 우리가 유전 법칙을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간 안에 다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상 직관적으로 몇 개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를 껴맞춰보고 그게 맞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전 파트가 또 극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지구과학으로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지구과학이 더 쉬워,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몰립니다. 지구과학을 작년도에 한번 심하게 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어렵게 내요. 표를 정말 기발하게 내요. 이 표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생물도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2학년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한다고 지구과학만 막 이렇게 문제만 풀어본 애들은 봤던 문제는 잘 맞추는데 새로운 표가 나오잖아요. 수능은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표가 나오면 또 이거를 못 풀어요. 우선 이거 못 푸는 문제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 등급컷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런 거를 왜 자꾸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막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CEO가 된다든가 어떤 회사의 장이 된다든가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건데 그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이 쉬운 길을 잘 찾아가서 가는 건 얌생이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을 하는 사람은 그 집단을 이끌 수가 없어요. 어떤 장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자꾸 어려운 거를 돌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어려운 연산을 하게끔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 우리나라는 과학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 쪽의 인재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그래서 애들을 그냥 이과로 막 밀어넣을 때는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문과처럼 공부시키면 안 돼요. 이공계로 밀어넣을 때는 문과 애들처럼 그냥 점수만 잘 나오는 과목을 자꾸 채찍질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잘 나올 과목만 선택하고 잘 안 나올 과목을 버려버리는데, 이 과목들이 보통은 그 사람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목이거나 할 줄만 알아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과탐은 제가 물화생을 하고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그나마 낮은 편이기 때문에 3학년 나중에 너네들이 이게 안 맞아서 이동을 할 때 하든 요걸 했던 노력과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면, 공부 습관들이 있었으면 요거는 더 쉽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물화생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1학년 때 3등급 말이라 4, 5, 6등급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쉬운 과목 선택했다고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따느냐? 아니에요. 아, 선생님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아니에요. 너네들은 그런 수학적인 계산을 한 걸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눈으로 보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웃기고 비논리적인 집단이라 쉬운 데 놓으면 공부를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본래 자신의 능력만큼만 가져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에 빡시게 공부한 애들이 어렵게 빡시게 공부해서 중간을 차지했다고 하면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이 내신에 쉽다고 해도 똑같이 중간을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요. 물론 과목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억울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중간밖에 못하는 것보다 노력 대충 하고 중간밖에 하는 걸 선택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본인의 노력은 남아요. 그래서 과탐 3과목을 하는 게 좀 더 좋고 웬만하면 2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물리나 화학 하나는 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과목 중에 이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내신이 2학년 때 쭉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과목은 토하는 과목, 어떤 과목은 죽을 것 같은 과목, 어떤 과목은 막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자신한테 피해가 적고 덜 하기 싫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아서 선택해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선택해요. 근데 보통은 1학년 때 이제 망치고 이제부터 난 공부해야지,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책을 딱 보고 오 그러고 놀래서 접고, 또는 열심히 한답시고 본인 뜻대로야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고 인강 듣고 하다가 등급 받는데 막 한 4등급 5등급 나와.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놀래는 거예요. 자존감도 상실이 오고 막 미치겠고 쪽팔리고 막 그러니까 저 끝에 보니까 정시라는 어떤 구멍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빛이 보이는 거야. 터널 끝에. 저기에 빛 조금 있네. 저기다 가보면 되겠지. 중간 과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이게 같은 길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2학년 내신을 버립니다. 정시 공부만 한다는데 솔직히 주변에 선배 엄마들 있거나 선배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 부모님들한테. 그 정시파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중간고사 때 놀아요. 예, 놀아요. 기말고사 때 놀고 보통 놀아요. 그냥 이게 하기 싫으니까 명분을 갖다 댄 거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신 공부할 때 보면 그 공부하는 방식 있잖아요. 여기서 수행평가 이런 거 둘째치고 내신 공부할 때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 양이 되게 많아요. 그거 한 달 전에 안 돼요. 그 꾸준하게 암기하고 공부했던 거를 안 하고 모의고사만 풀면 되는 줄 알아. 내신 공부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정시에 갖고 가야 돼요. 고3 애들이 모의고사만 푸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다 본데 상위권 애들 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다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나서 좀 더 미끄러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푹 떨어지니까 그 공부 습관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그리고 배웠던 거 그대로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솔직히 수능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가서 거기서 모의고사 풀어 제끼는 거예요. 3학년 때 가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밑에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여러분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잖아. 그러면 똑같아요. 안 올라. 등급 더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대부분이에요. 진짜 학원 가서 다 물어보세요. 진짜로 정시 파이터 할 정도의 애들이면 선생님 성적 보고 야 그래도 내신을 좀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보다가 너 정시 파이터 해라. 갭 차이가 이렇게 커요. 모의고사는 1, 2등급 막 나오고 1, 2학년 내내 1, 2등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내신은 4등급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언제 어디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냐면 특목고 자사고도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일어나요. 특목고 그것도 과고 영재고 애들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뭐 모의고사 3등급인데 내신은 4등급 뭐 모의고사 4등급인데 내신은 5등급 이거 갖고 이 정도 차이 갖고 난 정시 파이터인데 이런 미친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떨어진다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정시로 어차피 갈 거면 내신 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떡이 됐든 뭐 카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열심히 하셔서 내신을 잘 따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된다니까. 이게 그거예요. 너네들이 무기를 갖고 열심히 쐈는데 무기 쏘는 법도 연습 안 하고 이 무기도 열심히 이렇게 막 갈고 닦고 이렇게 안 해주고 쏴보니까 안 맞아. 안 맞을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야 저기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정시 그리고 딱 꺼냈는데 밑에 써 있는 거지. 내신 때 무기랑 연결하세요. 그리고 내신 때 하던 방식을 사용해서 이 무기를 정비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기반이라고. 2학년 때 내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쩌지? 그래서 그때 3학년 때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2학년 때 벌여놨던 그 공부 방식 그대로 채용해서 다시 해야 돼요. 지적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때는 또 중간기말도 안 봐. 안 보니까 이건 또 개별로 따라가야 돼요. 이런 실패를 똑같이 겪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22학년도 수능하고 2021학년도 수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2022학년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자기가 볼 수능 연도에 더하기 1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도에 봐요. 뭐가 바뀌냐면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만 해도 공통으로 봤어요. 조정 점수라는 게 없었어요. 독서 문학이 공통이에요. 선택으로 엄매와 화작이 들어가게 돼요.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변환 점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변환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변환 점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공통인 독서와 문학이 7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엄매냐 화작이냐에 따라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25점을 차지한다는 거죠. 거기서 20점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으면서 조정이 돼요. 점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 오히려 더 깎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것을 진행한 만큼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 높은 과목을 국어에서부터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국어와 좀 다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수 1, 2를 배우죠. 그리고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확통, 미적, 그 다음에 기하가 있는데 이공계 쪽으로 진행할 친구들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 경기 주요 대학의 공학 계열을 가진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시면 정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택 권한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문과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건데 이쪽으로 가면 예전에 나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등급은 높지만 선택 권한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나 아까 말했던 확통은 2학년 때 보는 과목이라 9등급제로 보는데 여기 기하 있죠, 기하.
이게 2021학년도에 보는 수능에서는 빠졌었어요. 사탐과탐을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수능을 본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면 사탐과탐을 하나의 풀에 집어넣습니다. 과탐 8과목,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 또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탐 9과목을 집어넣는데 이 중에 각각 한 개씩 선택해서 수능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경기권의 주요 공학 계열은 못 가요. 웬만하면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 공학 계열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자꾸 제가 무시하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오고 잘 맞는 과목 하면 되는데 이공계 쪽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도 너 물리 안 하고 화학 안 하면 안 뽑을 거야 라고 이미 어떤 특정과에선 다 얘기가 돼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윤, 윤사하고 이런 애가 물리학과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전에 수시 때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지금 열등반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에. 애들이 아예 수업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목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과목도 신경을 쓰고 또 자신이 전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과목에 열의를 가해서 못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이공계 쪽에서 상위권의 정시 파이터를 하고 싶으신 분들 2022학년 이후 수능, 그러니까 현재 고2,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어느 거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미적,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학교 입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도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시는 걸 당연히 추천을 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 입시에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과탐 과목 선택할 때 그렇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선택을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1학년 때 선행을 좀 하거나 예습을 좀 해서 공부를 해봤던 과목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 됐더라도 내신 때 망치든 뭐하든 꾸준하게 내신 관리를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3학년 때 정시로 갈 때 충분한 베이스도 깔려 있을 거고 그리고 선택할 때 기준도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본인의 여건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요. 본인의 목표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 목표를 수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목표를 정했으면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야지 본인의 목표를 정했는데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그런 쉬운 길은 이공계에서는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모든 수험생들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돌파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